자, 3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항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와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서로 같을 때 상수 a 값은 하고서, 자, 나머지 정리의 이제 대표적인 문제인데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자, 우선 주어진 다항식을 선생님이 fx라고 놓겠습니다. fx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라고 하면, 자, fx라는 다항식을 우리가 x-1로 나눈 거니까 분명히 몫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주어진 여기서 이제 나머지를 r이라고 놓을게요. r1이라고 놓을게요. 자, 그러면 자, fx라는 다항식을 x-1로 나눴을 때 몫이 존재할 거고 나머지가 있을 텐데, 자, 우선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분명히 1차식보다 차수가 낮은 상수항이 되겠습니다. 숫자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검산식이 결국 항등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항등식은 좌변, 우변이 동일한 식이라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계속 학습을 했으니까, 자, 그 연장선상에서 설명을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하는 거니까 우리가 x에다 1을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은 f1이 될 거고, x에 1을 대입한 값이 될 거고, 우변은, 자, x에 1이 들어가는 순간 이게 전체로 0으로 사라질 거고, r1이 이렇게 남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머지 정리의 개념이죠. 자, 우리가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요 1차식이 0이 되는 값을 x에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이 나머지다. 자, 우선 개념 합축이 충분히 돼 있어서 이 말 뜻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고, 지금은 그냥 복습 차원에서 여러분들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설명한 부분 잠깐만 지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1이라고 하면, r1은, 자, fx라는 다항식에 x 대신 1을 넣으면 되니까 1 플러스 a 플러스 4가 되겠네요. 맞나요? 자, 같은 원리로 역시 fx라는 다항식을 이번엔 x-2로 나누면 역시 어떤 다른 몫이 있겠고 나머지가 있을 텐데, 걔를 잠깐 r2라고 하면 역시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자, 양변에 x가 2 되는 값을 대입하면 좌변은 f2가 될 거고 우변은 0으로 사라지고 나머지만 남겠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고서 이 문제를 설명을 듣거나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자, R2는 우리가 x에 2를 대입하면 되죠. 2를 대입하면 4 플러스 2a 플러스 4입니다. 이렇게. 자,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에서 조건에서, 자, 나머지가 서로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한 나머지가, 자, 1을 대입해서 나온 나머지랑 2를 대입해서 나온 나머지, 이게 같다라는 얘기죠. 이걸 이제 풀면 되겠죠. 자, 그러면 2a 플러스 8이랑 a 플러스 5랑 같은 거니까 이항하면 a는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자, 우선은 기본적인 문제고, 이제 설명을 이렇게 배경을 깔았지만 연습 문제예요. 연습 문제 여러분들이 이제 풀 단계라고 하면 기본적인 학습이 충분히 돼 있다라는 전제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는 게 더 나아요. 기본 개념과 필수 예제, 그 다음에 확인 체크 문제로 우선 충분히 개념 학습이 된 다음에 연습 문제를 학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32번. 다항식 fx를, 자,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x를 역시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거는 fx 플러스 g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우리 fx는 주어진 식 2차식이니까 우선은 검산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fx는, 자,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몫이 있을 거고 q1x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2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검산식, 항등식을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 gx라는 다항식도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누면 몫이 qx라고 하고 나머지는 2x 플러스 1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2차식이 우선 이렇게 등장을 하면 이제 대부분 인수분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인수분해가 보여야 돼요.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자꾸. 자, 요 2, 1 해서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3이 되니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쵸? qx 2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자, fx도 밑으로 쓸게요. x제곱 마이너스 1을 보고서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합차 공식이 떠오르지 않는다. 앞에 공부 다시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주어진 조건에서 우리가 두 개의 식은 알아냈습니다. 좀 지울게요. 자, 이제 두 개의 조건을 알고 있는 거고, 항등식 두 개를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읽으면 나머지 정리나 여기 인수 정리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식으로 표현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 상황에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는 fx랑 gx를 더한 다항식인데, fx 잘 알지 못하죠. gx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데 이 친구를 지금 x-1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봤으니까 어쨌든 검산식은 몫이 또 어떤 몫이 존재할 거고 qx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숫자 상수가 되겠죠. 요 검산식이 당연히 성립하겠죠. 항등식이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요 나머지 아래니까, 자, 양변에 x가 여기 이제 이건 qx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요 1차식이 0 되는 값을 여러분들이 요 1차식이 0 되는 값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1차식 0 되는 값 x는 2를 대입하면 좌변은 f1 플러스 g1이 될 거고 우변은 나머지만 남겠네요. 여러분들 뭐만 구하면 돼요? f1 값이랑 g1 값. 자, 그러면 아까 이제 2차식을 이렇게 인수분해하지 않았다면 요 x-1이라는 요 인수가 숨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 앞으로 계속 이제 여러분들 문제를 풀면서 2차식이 이렇게 딱 보일 때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항등식, 자, x 대신 2를 넣으면 g1이 될 거고, 자, 여기도 우변에도 2를 넣으면 여기가 0 되면서 이 전체가 사라지죠. 그리고 여기도 x가 있으니까 2를 넣으면 그 값은 3이 되겠네요. 그 다음 아래식, 자, 좌변에 x 대신 2를 넣으면 f1이고, 그 다음 우변은 역시 x-1이라는 인수 때문에 모두 0으로 될 거고 플러스 2만 남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f1 값이랑 g1 값이 뭔지 알았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나머지는 f1이랑 g1을 더한 2 더하기 3을 한 5가 되겠죠. 자, 이제 어떤 해결이 돼서 이제 답을 구하는 과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문장을 읽고 문제를 읽고 이렇게 검산식으로 표현하는 과정들을 많이 연습해 줘야 돼요. 33번은 3차 이상의 다항식 fx에 대해서 fx를 x-를 x-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자, 요게 이제 나머지 정리죠. 여기 이제 요 표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제는 f1이 1이다. 그 다음에 f2가 2다. 이게 무슨 말인지 반드시 알아야겠죠. 그 다음 fx를 x-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얼마냐 라는 표현이죠. 자, 우선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처음에 이제 주어진 조건 fx를, 자, 요 2차식으로 나눈 거니까 우리가 fx는 x-1, x-2에
자, 몫은 정해줬어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그 몫을 그대로 써야 됩니다. QX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이거 2차식이잖아요.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최소 1차식이니까, 아니, 최대 1차식이니까 AX 플러스 B라고 놓겠습니다. 이런 거 많이 해봤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주어진 조건, 이게 이제 1차식으로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라는 뜻인데, 어쨌든, x에 1을 대입하면 1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1을 대입하면 여기는 역시 x-1이라는 인수 때문에 모두 0으로 사라질 거고, 여기도 x가 있으니까 1을 대입하면 a 플러스 b가 될 텐데, f의 x 대신 1을 대입하면 a 플러스 b가 될 텐데, 그 값이 1이에요. 그 얘기죠. 자, 요 조건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f일 값을 a 플러스 b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건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a 플러스 b는 1이라는 식을 하나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같은 원리로. 자, 2를 대입한 값은 역시 x-2라는 인수가 0으로 사라질 거니까 여기에 x2를 대입하면 2a 플러스 b일 텐데 이 값은 2라고 나와 있네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연립으로 자, 아래서 위로 뺄게요. 2a-a는 a고 b-b는 0이죠. 2에서 1 빼면 1이 되겠습니다. 자, a가 1이면 그러면 b는 1 더하기 0이 되겠죠. 그래서 0이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한 fx의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1x가 되겠네. 1x. ax 플러스 b인데 1x. 그냥 x. 자, 그러면 fx는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서 지금 뭘 물어보고 있냐면, 자, 이 fx라는 다항식을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이 표현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fx를 x-3으로 나누면 당연히 몫이 다른 몫이 나올 거죠. 그걸 q 프라임 x라고 할게요. 그리고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r일 텐데 이 상수를 구해달라는 얘기죠. 이 나머지는 자, 1차식이 0 되는 값을 양변에 대입하면 좌변은 f3이 될 거고 우변은 0으로 사라지고 나머지가 되겠죠. 이게 나머지 정리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f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는 얘기는 앞으로 f라는 다항식에다 x-3이 0 되는 이 3을 집어넣은 f3 값을 구해달라는 얘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f3을 구하러 갑시다.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자, x에 3을 넣으면 이거 밑으로 쓸까요? f3은 자, x에 3을 넣으면 3-1이니까 얼마예요? 2. 그 다음에 3-2는 1이니까 1은 곱하나 마나 그리고 qx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x가 또 있네요. 여기도 3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구한 요 값이 f3이고 f3이 나머지니까 여기 나머지가 되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구한 나머지는 아이고 실수했죠. 여기 x 여기 보이는 x에도 뭘 넣어야 돼요? 3을 넣어야죠. 자, qx란 다항식 어떤 다항식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x 값에도 3을 대입해야죠. 큰일 날 뻔했죠.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자, 그래서 요게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자, 5번인가요? 예. 자, 우선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표현들 많이 익숙하도록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34번 다항식 fx를 지금 2차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거일 때 자, 다항식 f4x를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얼마냐. 자, 우선은 보죠. fx를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로 나눴을 때 자, 2차식이고 몫은 우선 알 수 없으니까 qx라고 놓겠습니다. 나머지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니까 이걸 그대로 더하면 되겠죠. 자, 내가 알고 있는 fx에 대한 정보는 이거고 역시 이것도 인수분해가 되는 거 보이죠. 자, 이게 4, 1 플러스 4 마이너스 1이면 되죠. 그래서
다시 쓸까요?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4 qx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fx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f4x라는 다항식, f4x. 자, 이 다항식을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역시 이제 요거에 이제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많은데 익숙한 친구도 있겠지만 자, 우리가 fx에다가 x 대신 뭐 2를 집어넣으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x에다 2를 다 대입하겠죠. 그래서 한번 대입해 볼까요? 위식에 그러면 2 마이너스 1이니까 1일 거고 1은 안 쓸게요. 그 다음 2 더하기 4 6이죠. 그럼 6 곱하기 조금 전에 실수했으니까 안 하겠죠. x에 2를 대입하면 q2 그 다음에 여기 x 또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2 마이너스 4죠. 플러스 3에서 좀 정리했으면 마이너스 1이란 값이 이렇게 나오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x 대신 숫자를 대입하는 건 굉장히 익숙한데 문자가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문자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대입하면 돼요. 단지 문자는 모르는 수다. 그 포인트예요. 문자는 모르는 수예요. 그러니까 수가 갖고 있는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대입하면 됩니다. 대입하면 4x-1 그 다음 4x 플러스 4 qx 대신 4x가 들어가겠죠. 마이너스 2에 x 대신 4x가 대입되겠죠.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이거를 요 다항식을 우선 선생님이 이렇게 써줬는데 다른 방법부터 설명할게요. 이 다항식을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요 1차식이 0 되는 값을 x 대신 대입한다 라고 했어요. 그걸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f4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상수가 될 텐데 1차식이니까 자, 요 나머지를 도대체 어떻게 구하냐 이거죠. 이 나머지는 이 1차식이 0 되는 값을 왜 넣냐면 그래야만 이 알 수 없는 이놈도 알 수 없잖아요. 이게 사라지고 나머지만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자, 1차식이 0 되는 값 마이너스 1이죠. 이거를 x 대신 x 마이너스 1을 아니 x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겁니다. x 대신 마이너스 1. 여기 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렇게. 이게 마이너스 4죠. 이게 나머지가 됩니다. 여기 이해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쓰지 않아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선은 문자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런 표현들이 이제 뭔가에 대해서 처음 만날 것 같아서 우선 표현을 해드렸어요. 우선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고 어쨌든 우리가 구하는 건 x에 뭘 대입하는 거다? 마이너스 4를 대입하는 거다. 자, 그러면 x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아니죠.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죠.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결국 뭐가 돼요? 여기서는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x에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여기도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문제가 아닌데 여기서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순간 0이 되니까 이 전체가 사라지겠죠. 그리고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 4, 2, 8 해서 11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바꿔서 하면 더 헷갈릴 수는 있겠어요. 어쨌든, 자,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고, 여러분들은 바로 이 식에서 쓰면 돼요. 여러분들은. 자, 이 식에서, 자,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건 뭘 구하는 거였냐면, 여기 우변에 설명한 대로, 자, 우리 나머지는 f라는 다항식에다 x 대신 마이너스 4를 넣는 겁니다. f4x라는 다항식에는 x 대신 마이너스 1을 넣는 거고 이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에서 우리가 찾아낸 게 이 값이죠. 그래서 한번 이쪽에 대입해 보죠.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5죠. 곱하기 자 마이너스 4를 0이죠. 이거 상관없죠. 어쨌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를 넣으면 4, 2, 8 플러스 3에서 역시 동일한 값을 얻을 수 있죠. 이해 갔나요?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요 설명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요 부분을 한번 언급을 해드린 거고 중요한 거는 자, 요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지우고 살짝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우선은 정리를 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자 문제를 읽고서 이제 fx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건 f4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다. 자, 요거를 이제 바로 식으로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다시 한번 f4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니까 목과 나머지라고 하면 우리는 요 나머지를 알고 싶은 거니까 자 항등식 양변에 자 같은 값을 대입해도 되니까 요 1차식이 0되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는 얘기죠. 여기에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우변은 r만 남을 거고 우리가 알고 싶은 r 나머지 그럼 여기에 x에도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식은 x 대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 나머지가 f라는 다항식에 마이너스 4를 넣은 거랑 같다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어서 그래서 아까 같은 방법으로 해서 어떤 아까 같은 결과가 나왔겠죠. 이렇게. 자, 마이너스 4를 넣는 순간 여기 0으로 사라질 거고 f의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4를 넣으면 되죠. 그래서 11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가 안 가면 자꾸 다시 한번 천천히 보면서 본인이 이걸 확인해 봐요. 이거 헷갈려 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35번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이해 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돼요.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 우선은 다항식 이제 굉장히 복잡한 식을 그냥 일반적으로 fx라고 하니까 fx라고 할게요.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x의 60제곱 x의 31제곱 3자가 잘 안 써지네요. 그 다음에 ax의 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자, 이 fx라는 다항식을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긴 식이니까 우리가 fx라고 딱 표현을 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 다항식을 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4라고 줬어요. 자, 이건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준 조건이네요. 그 다음 qx 여기 몫이죠. q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그러면 q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세요. 그러면 이거는 q의 마이너스 1을 구하는 거구나 라고 바로 알면 나머지 정리를 이해한 사람인데 이걸 잘 이해 못하면 아직도 나머지 정리를 모르는 거예요. qx를 잠깐 다시 한번 설명하면 x 플러스 1로 나눴다. 그러면 qx를 이걸로 나누면 또 어떤 몫이 있겠죠. 보통 이제 몫을 q를 쓰니까 q 프라임 x라고 쓸게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렇게 있을 텐데 역시 항등식이고 1차식이 0 되는 값을 넣으면 당연히 이건 사라질 거니까 우리가 이 나머지가 그냥 q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는 거다 라고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중간과정 생략하고 바로 이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는. 자, 어쨌든 결국은 q의 마이너스 1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내가 주어진 요 지금 항등식 문제에서 준 조건입니다. 이걸 그대로 써야겠네요. 그리고 위에 fx는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적절히 사용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q의 마이너스 1을 구하는 거니까 일단 마이너스 1을 넣는 식을 찾아야겠는데요. 그쵸? 한번 넣어보죠. x에 마이너스를 넣으면 f에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q의 마이너스 1 따라왔나요? 플러스 4 이렇게. 그럼 나는 이 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항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를 이항. 어쨌든 이항. 그럼 마이너스 2q1 f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우리가 알고 싶은 q의 마이너스 1 값이죠. 마이너스 2분의 f의 마이너스 1. 그냥 구해서 대입하면 되는데 분수식으로 표현하니까 불편하네요. 이렇게 됐나요? 어쨌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건데 이 값을 알려면 f의 마이너스 1 값을 알아야겠네요. 자, 이거 f의 마이너스 1 값이면 일단 집어넣으면 되나요? 근데 a를 모르는데 어떡하죠? a를 모르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여기서 우선은 그러면 어떡하는 얘기지? 하지 말고 여기 요 조건식에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렇게 1차식으로 나눴을 때 4가 딱 보이니까 이 나머지 정리를 여기서 f에도 한번 써면 되겠죠. 그 생각을 할 수 있냐가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럼 f에다가 x-2를 딱 넣는 순간 여기는 0이 되죠. 그리고 4가 되겠죠. 그러면 자, 이 조건식이 하나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 a 값을 먼저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을 대입하죠. 1은 60번 곱해도 당연히 1이니까 1. 31번 곱해도 1이니까 1. 마이너스 1 넣으면 a 플러스 1이 되는데 이만큼이 f1이에요. 어쨌든. 근데 그게 4랑 같아져야 되니까 이게 4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원 a는 얼마냐? 1을 이항하면 3이 되겠네요. 자, 이제 a 값이 3인지 알았으니까 얼른 집어넣고 우리가 알고 싶은 q1 값을 구하면 되는데 q1을 알기 위해서는 f의 마이너스 1을 알아야 되니까 역시 마이너스 1도 알러 갑시다. 자, 마이너스 1은 짝수번 곱하면 플러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1은 그래서 1이 될 거고, 자, 마이너스 1을 31번 곱하면 홀수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이 전체가. 근데 또 마이너스가 있어서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역시 마이너스 1인데 3을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1에서 1 3개 마이너스 3 해서 0이 되네요. 간단하게 이게 0이 되네요. 그럼 이 전체가 0으로 사라지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q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q에다가 x 대신 마이너스 1은 값은 2라는 걸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36번 문제로 보겠습니다. 다항식, 자, 이 3차 다항식이 1차식 x-1, x 플러스 2, x-c를 인수로 가질 때, 그래서 이제 우선 인수가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이제 당연히 표현할 수 없겠네요. 그럴 때 상수 a, b, c에 대해서 자, 모두 구하라는 얘기죠, 결국은. 자, 뭐 저 다항식을 잠깐 fx라고 쓸 거예요. fx를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b라고 하면 지금 fx를 x-1, x 플러스 2, x-c라는 인수로 갖는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인수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표현을 이해해야죠. 자, 이렇게 곱으로 표현됐을 때 이 각각을 인수라고 합니다. 나머지가 없을 때 그쵸? 곱으로만 표현됐을 때 우리가 이 각각을 인수라고 하고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같이 연결되는 같은 내용이죠. 결국은 그 내용이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 다항식이랑 이 다항식이 같아야 된다 그 얘기 아닌가요? 그쵸? 그러면 항등식의 성질을 풀어야 되고 같은 거니까 굳이 따로 쓰지 말고 이렇게 쓸까요? 봤다. 자, 그러면 이거는 항등식의 성질 해서 이제 여기 수치 대입법
어차피 같은 식이니까 양변에다 같은 수로 되니까 이럴 때 우리가 자 x에 1을 대입해 보죠. 1을 대입하면 1, 그 다음에 여기 a죠. 마이너스 7 플러스 b가 될 거고 1을 대입하는 순간 다 사라져서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a, b에 대한 식이 하나 나오네요. a 플러스 b는 6이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8 4a 자 플러스로 바뀌죠. 14 플러스 b는 역시 0이 되겠죠. 역시 4a 플러스 b는 이항하면 얼마예요? 14고 8이니까 6이죠. 6을 이항하면 마이너스 6. 자 이번에도 이건 빼보죠. 위에서 아래씩 빼면 마이너스 3a가 될 거고 그 다음 아래 빼면 12가 되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가다. a가 마이너스 3이면 b는 10이 되겠네요. 그럼 a, b 값을 알았으니까 이제 c 값을 구하러 가면 되는데 뭐 상수항 비교하면 되겠죠. 그냥 그래서 이제 마지막 어떤 값을 대입하는 것보다는 요 상수항이 이게 b고 상수항은 숫자끼리 곱할 때만 나오죠. 이렇게 b가 10인 걸 알았으니까 이게 10이고 그럼 숫자끼리 마이너스 1 상수항끼리 여기 2 여기는 마이너스 c죠.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에서 2c가 될 텐데 2c 값이랑 10이랑 같으니까 c는 5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풀 수도 있고 뭐 같다 그러면 우리 이제 곱셈 공식 전개 썼으니까 전개하는 방식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이게 전개가 빠를 것 같아요. 전개를 굳이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보다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좀 연습을 시켰는데 학생들한테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죠. x 마이너스 c가 될 거고 x제곱 세제곱 a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b랑 같다라고 보면 그래서 바로 비교하면 되죠. 그러니까 2차식이니까 ax제곱 자 2차식은 이렇게 c 마이너스 cx제곱 그 다음 xx 곱할 때 1x 이렇게 더한 게 a랑 같다. 식 하나 잡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7을 이용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x 그러면 마이너스 cx 그 다음에 이런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2 요거 더한 게 마이너스 7입니다. 그래서 c가 5면 되죠. 마이너스 5 이렇게 될 거니까 c는 5 c가 5면 a는 마이너스 4 됐죠? 그 다음에 c가 5가 되는 순간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5 이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5 곱하면 b 상수항 그래서 b는 10 자 이렇게 풀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나머지 정리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인수라는 표현이 뭔지 알아서 여러분들 fx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냐 그러고 나면 결국은 그냥 항등식의 개념으로 풀 수도 있겠고 전개하는 과정에서도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